반갑습니다. 디지털 융합교육원 MS 365 코파일럿 엑셀을 맡은 김재현 선임연구원입니다. 이게 열어보시면 새로 만들기가 뜨실 거예요. 새로 만들기 이렇게 뜨실 건데 먼저 하나 체크해서 한번 열어봐 주실게요. 그러시면 아마 이런 형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건데 보통 우리가 홈 파일에 오시면 코파일럿이 이렇게 적용이 되셔야 되세요. 이건 PC 다운로드 버전이고요. 우리 웹 버전을 들어가시려고 하시다 보면 조금 어려우시거든요. 그러시면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열리실 겁니다. 엣지가.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와플 버튼이 있는데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십니다. 바로 이거 누르시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있죠? 여기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여기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사이트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엑셀을 들어오시는 게 가장 편리하시고요. 이때는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셔야 되세요. 저는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되셨으면 PC 버전이든 웹 버전이든 로그인 하셔가지고 엑셀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저 웹 버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새 통합 문서 한번 클릭을 해서 열어보실게요. 이게 코파일럿이 진짜 붙어 있나 없나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코파일럿은 홈 메뉴에 오른쪽에 코파일럿 이 모양이 있으셔야 되십니다. 여기도 홈에 코파일럿이 되어 있으셔야 되시고요. 여기는 PC 버전이세요. PC 버전. PC 버전을 사용하실 때는 꼭 여기 자동 저장 옆에 보시면 여기를 켜 주셔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 아이디가 뜹니다. 꼭 여기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 코파일럿을 데이터를 원드라이브에 올려서 그 원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코파일럿이 얘가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 제가 드린 파일이 있으시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열어두세요. 이제 열기 할게요. 완성이 파일 어때?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돼 있으신가요? 여셨으면 1번 열어주세요. 1번 써주세요. 네. 제가 연습한다고 이게 테스트를 했는데 웹 버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인사이트가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또 여기 데스크탑 천천히 할게요. 데스크탑에서 지금 실행을 할 거예요. 웹에서 하면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일단 해두시고 해두시고 우리 웹 버전 여시는 동안 한번 웹 버전 가시는 분들은 웹 버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리 엣지에서 열어 놓으셨잖아요. 365 365 쪽에 가셔가지고 우리 와플 클릭을 하시면 원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원드라이브 여기에서 포파일럿 없다 그러시면 새로 추가를 하셔가지고 파일 업로드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나중에 나 원드라이브에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쓰실래 하시면 여기 파일 업로드 시켜 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는 그 데스크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파일럿을 구독을 해가지고 했는데 PC 버전은 적용이 됐는데 엑셀 웹 버전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던데 시간이 되니까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만일에 구독을 지금 해가지고 웹 버전에서 코파일럿 아이콘이 안 보인다 하시면 조금 시간이 조금 여유를 두시고 며칠 여유를 두시고 그때 다시 열어보시면 되실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게 열리지도 않고 이거를 자꾸 없어지는데요. 이 파일이 이 파일을 자꾸 없어지고 이상해요. 이게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셨죠? 다운로드 받았는데 자꾸 없어져요. 예, 잠시만요. 파일에서 열기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PC에 추가 한번 하셔서 다운로드 한 파일 있지 않습니까? 찾으셔서 클릭해서 열어보셔도 그러신가요? 지금 이게 열릴 때 사용할 앱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열리는 앱이 없나 봐요. 열리는 앱이 없다고요? 그러면 네. 그걸로 가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까 이게 인터넷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열어두셔가지고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바탕 화면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복사도 안 되고 열리지도 않고 이상한데요.
다른 저번에 분들도 그러세요? 그분 누구지? BI 하셨던 거는 그대로 잘 있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안 되죠? 다른 분들도 지금 BI 하셨던 건 그러시는지 예제 한번 파일은 그대로 있는데, 들어볼게요. 다른 분들도 제가 드린 파일이 네. 자꾸 다치시나요? 그러면 박미라 교수님, 웹 박미라 버전을 사용했어요. 교수님, 아, 예, 네네네. 웹 버전 X16고 있죠? 웹 X16으로 버전이요? 들어오세요. 네, 다시 한번 잠깐만요. 해볼까요? 네, 지금 여기 X가 다운로드가, 열리면 이 모양이실 거예요. 네, 잠깐만요. 지금 다운로드가 다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또 없어졌네. 이게 파일이 자꾸 다운로드된 게 없어지네. 일단 웹 버전으로 들어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운로드, 그러면 바탕화면에 하시지 마시고, 그 제가 여기 어디 갔지? 우리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저장을 하실 때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하셔가지고 해보세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다른 분들은 다 되시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이 웹 버전이랑 PC 버전 차이가 뭐냐면, 내 PC에 가냐, 웹에 가냐, 그거죠. 우리 그제 그 제주도에서 구글 도구 하셨을 거예요. 구글 도구 하셨을 건데, 구글은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 PC 버전은 꼭 자동 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자동 켜주셔가지고 원드라이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 계정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켜주셔야지 코파일럿이 실행이 됩니다. 이게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엣지에 붙어 있는 코파일럿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엑셀에 붙어서 원드라이브에서 쓰는 거여서 이게 꼭 해주셔야 돼요. 자동 저장을 켜주셔야지 사용이 나중에 이 데이터를 읽어서 인사이트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세요. 코파일럿 보시면 수식 만들기를 자동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뭔가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차트를 요약을 한다든지 서식을 적용한다든지 그 쿠팡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해를 못하면 조금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예제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제가 이건 그 캐글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고요. 미국의 1985년부터 2014년도까지 자동차 판매 매출에 관련된 자료예요. 모델이 나오고 이렇게 셀러라든지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일렬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파일럿을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시겠습니다. 코파일럿 클릭해서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어보셨죠? 그러시면 저는 지금 자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켜주실게요. 자, 넥스 해서 이런 식으로 K면 원드라이브에 올리겠다. 그러면서 코파일럿이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파일럿이 쓰다 보니까 초보자들한테 가장 좋더라고요. 엑셀을 이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코파일럿이 좋다 그렇게는 못 느끼실 것 같으세요. 대신에 데이터에 관련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잘하시는 분들도 데이터 인사이트가 조금 어려워서 네. 이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때 사용하면 좋지만 특히 좋은 건 초보자한테 강추다. 이렇게 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함수 들어가고 하실 때 거기에서 많이 포기하시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안 되면 껐다가 코파일럿 다시 열어주세요. 저처럼. 안 되면 껐다가 다시 열어주시면 코파일럿이 실행됩니다. 자, 죄송한데 여기에서 코파일럿이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아까 하는 법 좀 다시 가르쳐 주실래요? 미안합니다. 여기 켜주셔야 돼요. 자동 저장 켜주셔야 되고요. 자동 그 저장이요? 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자동 저장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홈 메뉴에서 코파일럿이 이렇게 실행이 되실 거예요. 자동 저장 메뉴가 어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있나요? 네? 자동 저장 메뉴가 어디 있죠? 왼쪽 제일 상단에요. 왼쪽 저는 제일 그게 상단에 보시면 없는데요. 이게 이상하다. 파일 이게 웹 버전이신가요? PC 버전이신가요? PC 버전 같아요. 웹 버전으로 들어가세요, 교수님. 교수는 다시요. 네. 없으시면 웹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여기에서 이 우리 얘를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오도메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를 오도메터 뜻이 뭐야? 이렇게 코파일럿에다가 바로 이게 하는 게 해서 뜻 알려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게 너무 쉽죠. 우리 보통 같은 거 엑셀이나 따로 코파일럿이 안 붙어 있을 때는 이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나 번역이나 열어가지고 이 뜻을 알려달라고 또 검색을 하고 찾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도메타는 차량 주행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주로 자동차의 계기판에 위치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총거리를 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데이터 중에 모르는 뜻이 있다, 단어가 있다 하시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코파일럿 여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십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가장 코파일럿에서 가장 좋은 게 데이터 인사이트 표시해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자동 저장 켜 있는 상태고요. 코파일럿 있는 상태입니다. 코파일럿이 열어주시면 우리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제가 여기에 인사이트 표시해 주세요라고 있지만 제가 마이크를 켜가지고 데이터 인사이트를 표시해줘 라고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제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는 마이크를 켜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컴포트를. 특히나 좋은 게 발음이 약간 틀려가지고 틀려도 이 코파일럿이 조금 커버를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게 드린가요? 교수님들께서 혹시 되셨나요? 제가 웹 버전은 웹 365 엑셀 버전은 인셋을 하니까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혹시 오류가 나셔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웹 버전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C 버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웹 버전의 그 데이터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실게요. 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데이터 인사이트 했더니 이렇게 합계가 지금 100만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새 시트에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시트에 추가를 해서 혹시 PC 버전이 아니시면 웹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오류가 날 문제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PC 버전으로 같이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새 시트에 추가를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시트 1이라고 해서 이 오토메터 위 부분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총 합계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보여줍니다. 다시 이거는 보실 거고요. 다시 데이터 쪽에 오셔가지고 다른 인사이트를 볼 수 있을까요?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사이트를 했다고 금방금방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시트 추가 안 하고 한번 새 시트에 추가해 볼게요. 그랬더니 시트 2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새 시트 추가를 누르면 시트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해서 인사이트 데이터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카 프라이스라는 데이터 시트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인사이트 한번 추가해보고 계속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다른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5개 정도를 했더니 그리드의 모든 인사이트를 추가하세요라고 나오실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면 자, 보실게요. 쭉 인사이트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시트 3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한 장에 한 페이지에 한 시트에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보고서 한 장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시트를 그래프를 만들어줘.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인사이트를 그냥 그리드에 추가를 해버리니까 버튼에 넣은 걸 하니까 한 장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인사이트 쪽입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PC 버전 다운로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인사이트가 나왔다. 그러시면 우리 시트의 이름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인사이트 분석이라고 해서 시트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트를 클릭하고 우클릭하면 삭제가 있으실 거예요. 삭제해서 이 시트를 삭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시트 1, 인사이트를 따로 만든 건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분석은 이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오셔가지고 위에 설치등 한번 해보세요. 설치등에서 365 앱 설치하기.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오피스 교수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 설치를 했거든요. 김정 교수님, 네. 여기 방금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잠깐 놓쳤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잠시만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 홈에 클릭했나요? 이게 웹 버전이죠? 네, 웹 버전이에요. 웹 버전, 설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설치를 네, 웹 하겠다고 버전 하셔서 홈이, 하시는 거예요. 웹 버전 홈인데, 예.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이 버튼이 있을 설치등, 거예요. 예, 네, 설치등, 예, 설치등 이렇게. 예. 그러면 365 앱 앱 설치 있으실 설치, 거예요. 네, 네. 클릭하시면 내 계정이 보이실 거면 내 계정이 들어오셔야 돼요. 구독한 거. 프로파일을 구독한 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설치. 시작을 눌러서 설치를 하셨으면 365 오피스 이거 앱 보이실 겁니다.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끄고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시작을 클릭을 하시면 엑셀 이걸 바로 누르시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있으실 거예요. 앱이. 없다 하시면 모두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클릭을 하시면 모두 MS니까 M자에 가셔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얘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열리실 거예요. 열리시면 로그인을 지금 저는 계정으로 돼 있으세요. 근데 내가 구독한 계정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구독한 계정으로. 지금 365 웹에 들어와가지고 웹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365 웹에 들어와서 앱으로 선택해서 여기 엑셀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여기 업로드 눌러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업로드 눌러가지고 올라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연습 삼아 예제 파일로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어 있고 업로드 된 상태고요. 여기 보면 클라우드에 지금 원드라이브 올라가 있어서 파란 초록색으로 체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파일럿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글씨가 너무 작지 않나요? 조금. 이게 안 그려지네요. 데이터 인사이트를 그냥 표시해 주세요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오류가 나면 PC 버전으로 가서 다시 할게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웹은 어, 안 돼요. 지금 저도 했는데 웹은 안 돼요. 예. 이거 안 되니까 음, 그러시면 제가 하나 더 파일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거 연습을 하려고 시간이 남으면 연습을 하려고 제가 한 건데 우리 카톡창에도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줌창에도 다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그래요. 지금 웹이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잠시만요. 어디 갔지? 지금 제가 폴더를 조금만 기다릴게요. 이거 웹 제가 들어간 지금 교사관리 최종 예제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파일 있으시죠? 얘는 제가 아침에 했을 때는 인사이트가 나왔었거든요. 얘를 웹에서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이 웹에서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셔서 열기를 누르셔가지고 가져오기를 해야 되겠죠? 열기
더 많은 예제. 잠시만요. 새로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원드라이브로 넘어갈 거예요. 그 파일 업로드 쪽으로 가셔가지고 교사 어디 갔죠? 교사 관리 최종 예제를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업로드 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나오셨을까요? 오류 요거 나왔어요. 한번 안 돼요. 해볼게요. 안 돼요. 이렇게 오류가 나왔다고요? 오류, 어떤 예. 메시지가 뭔지 캡처해서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문제 아무것도 없이 문제가 발생했대요.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 그걸 켜놓은 상태, 아까 그거 예제 파일 켜놓은 상태에서 불러오게 하니까 오류가 발생했다고 떠요. 그러면 원드라이브로 오세요. 원드라이브 여기 원, 와플 모양 해서 원드라이브로 오셔가지고 새로 추가 누르셔가지고 새로 추가, 우리 파일 업로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네네. 하셔가지고 한번 선택해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다른 X 파일이 원드라이브에서 지금도 오류가 생기나요? 아니, 잠깐 들어가고 있어요. 좀 늦어서요. 새로 저는 만들어. 있어서 지금 업로드가 안 된다고 해요. 파일명이 같아가지고 좀 파일명, 저는 미리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업로드 하신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열었어요. 열립니까? 다른 교수님들께서 어떠신지 한번 웹에서는 안 어, 열리고요. 앱에서 열려요. 어, 앱에서 네. 이거 웹에서는 안 열리고. 저는 웹이에요. 앱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웹이에요. 저는 웹. 웹으로 열어주세요. 웹으로 열어주세요. 교사 관리 최종 예제죠. 네, 그리고 코파일럿 여셔가지고 데이터 인사이트 한번 해보실게요. 데이터 인사이트 표시해 주세요.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새 시트에 추가 한번 눌러보세요. 이 인사이트는 저는 급여 세부가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새 시트에 추가 어, 한번 누르면 시트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네, 지금, 나왔어요. 지금 열렸는데요. 한 번에 지금 하신 거 다시 말해주실래요? 지금 겨우 열렸어요. 교사 관리. 코파일럿을 열어주시고 네. 그러면 여기 코파일럿이 뜨죠? 창이 오른쪽에 그 프롬프트 넣는 창에다가 마우스를 잘 갖다 대면 아마 데이터 인사이트 표시해 주세요라는 버튼이 생길 거예요. 없으면 복사를 해서 제가 드릴게요.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하신 분들은 다른 데이터 인사이트를 표시해줘 라고 해서 한번 같이 넣어 보실게요. 다른 인사이트를 하실 때는 제가 이 시트 여기 인사이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류나요? 교사 목록이라는 원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 오셔가지고 데이터 인사이트를 아, 표시해 주세요. 이걸 하셔야 되세요. 그거는 같은 시트에 없어졌는데요? 어디로 갔나요? 같은 시트에 없어졌다고 하시면 교사 목록 옆에, 교사 목록이 없어지고 시트 1에 다른 데이터가 아까 한 개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는 냅두시고 다시 교사 목록에 오셔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그 어디로 찾나요? 교사 목록은? 시트 하단에 여기 보시지 없으세요? 여기 가- 같이 이게 없어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원 네,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트 1과 시트 2만 있어요. 아, 시트 1에 교사 목록을 저희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교사 목록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트 1에? 이 메뉴인가요? 이 메뉴? 이 네, 데이터가 있는 맞아요. 게, 맞아요. 이 맞아요. 데이터가 있는 시트가 있으셔야 돼요. 맞아요. 네. 네네. 이 데이터가 있는 시트여야 됩니다. 그게, 예, 그리고, 교사 목록 그랬더니, 지금 집어넣는데. 네. 그랬더니 데이터 인사이트를 해달라고 하니까 나오고,
다시 데이터 이 시트에 오시면 다른 인사이트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버튼이 또 있을 거예요. 있나요? 없으면 우리 있어요. 다른 네. 데이터 인사이트를 표시해줘라는 질문을 그대로 여기 붙여 넣어서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다른 인사이트 버튼이 나오실 거예요. 버튼이. 또 다른 버튼 새 시트에 추가하시지 마시고 다른 인사이트를 볼 수 있을까요를 계속 나오면 클릭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인지 한번 읽고 또 다른 인사이트 보시고 또 다른 음, 인사이트 보시고 하면 다른 인사이트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버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코파일럿이 이 데이터를 교사 목록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드에 모든 인사이트를 추가하세요라고 나오실 겁니다. 네, 나왔어요. 얘를 클릭을 하실게요. 클릭을 하시면 한 장에 한꺼번에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네, 처음에 보시면 하나씩 하면 세 시트에 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시트가 각각 생기면서 넣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인사이트를 다 하고 나서 그리드에 추가를 누르시면 그리드에 모든 인사이트를 추가하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한 시트에 몰아서 한 시트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한 시트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삽입 쪽에 홈에 와가지고 홈에 와서 텍스트를 조금 넣어볼까? 여기 클릭을 해서 교사 목록 인사이트 인사이트 집계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교사 네, 인사이트 목록이라는 집계라는 제목을 넣어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파일에 저는 가서 파일이 여기 밑에가 교사관이 지금 제가 쓴 거 외밖에 없어요. 한 시트밖에. 원래 주신 게. 원래 한 시트밖에 없어요, 선생님. 아, 네네, 교수님. 그래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해서 인사이트 추가해줘, 데이터 인사이트를 표시해주세요, 다른 인사이트를 표시해주세요, 추가해주세요 하면서 시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시트를 새로 플러스 한 다음에 추가해 주세요를 눌렀나요? 잠시만요. 밑에 시트 그대로 처음에만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만, 네, 처음에.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파일럿을 다시 네, 키시면 데이터가 있는 시트 있죠. 네, 데이터가 있는 시트를 열어놓은 상태이셔야 됩니다. 이 시트에서 코파일럿을 여시면 데이터 인사이트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그 버튼이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거는 다 됐어요. 추천을 하는 거죠. 프롬프트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네, 코파일럿이. 얘를 클릭을 하시면 그래프가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인사이트를 분석을 하나를 해줍니다. 한 개를. 그쵸? 네네. 여기에서 그 밑에 보시면 다 했다 하시면 새 시트에 추가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아, 그걸 보이세요? 안 눌러서 그렇구나. 얘를 네, 누르시면 시트가 하나가 생기면서 그 인사이트가 추가가 되세요. 아, 네, 예, 그리고 다른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서는 원 데이터가 있는 시트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다른 인사이트를 볼 수 있을까요?를 클릭을 하시면 생성이 되죠. 네, 맞나요? 네네, 자, 생성을 한번 쭉 해보시면 만일에 여기 새 시트에 추가가 있다 하시면 얘를 누르시면 얘 시트처럼 새로운 시트가 추가되면서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런데 다른 인사이트를 다 하고 나면 그리드의 모든 인사이트를 추가하세요라는 버튼이 하나 더 생겨요. 네, 얘를 누르시면 인사이트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교수님, 교사 목록에 제목을 썼잖아요. 네. 네, 그게 저는 왜 세 줄로 가죠? 옆으로 갈 수 없나, 교수님처럼? 세 줄? 어떻게? 교사 목록, 인사이트 집계, 제목 넣을 때. 더블 한 단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안 되시나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아까 그리드 다 한 거, 마지막 거, 시트. 네, 거기에서 제목 넣을 때. 여기 셀에다 그냥 바로 넣었어요. 네, 넣었는데 왜 교수님은 글씨가 옆으로 가고 저는 밑으로 갔어요? 네.
여기 아, 여기 네. 보시면, 네. 잠시만요. 홈. 잠시만요. 여기에 줄바꿈이 아마 돼 있으실 거거든요. 아, 줄바꿈. 예, 이렇게. 홈에서 텍스트 얘를 줄바꿈. 클릭을 하시면 줄바꿈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여기, 예. 홈에서 텍스트 줄바꿈. 여기. 이거를, 죄송한데, 홈 메뉴가 거기 뭐지? 리본이 줄바꿈이 텍스트가 안 보이는데. 한 줄밖에 없는데, 교수님 엄청 많으네요. 여기 보이세요? 아, 네네. 여기에서 클래식 리본으로. 클래식 리본으로 그리고 항상 한 줄, 표시. 그렇구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초적인 거 배우네요. 네. 그리고 이 시트 이름 추가하고 하는 거는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런데 이거 말고 내가 시트를 이렇게 그냥 추가를 할 거다 하면 밑에 보시면 플러스 네.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새 시트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추가가 됩니다. 네. 목록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걸로 그냥 계속 할게요. 우리 보시면 이게 보실게요, 선생님들. 이거 A에서 C까지 하시면 글자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다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실 때 어떻게 하세요? 더블클릭 이게 열을 A에서 Q까지 쭉 드래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를 올리니까 양쪽 화살표가 보이시죠? 되셨나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글자에 맞춰서 정렬을 해줍니다. 해주죠? 안 네. 해주나요? 해줘요. 해주죠? 해주죠? 네. 이렇게 네. 해주고 실행 취소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주는데 여기에서 교사 목록이라는 데이터에 와서 열을 열에 맞춰 어, 글자에 맞 글자에 맞춰 열을 정리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 해서 해줄 겁니다. 적용할 거예요. 그랬더니 열 자동 맞춤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적용을 눌러볼게요. 안 된다 하시면 제가 줌 채팅창에 제가 쓴 프롬프트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죠. 해줍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해도 되고 모른다 싶으시면 이 코팔리트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켜놓으시고 웹에서 할게요. 그냥 파일에서 열기를 하셔서 우리 파일럿 예제 파일이라는 게 업로드가 돼 있으실 거예요. 돼 있으신가요? 네. 네. 얘를 열어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업로드 해주셔야 되세요. 아까 거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걸 할 겁니다. 저는 PC 버전에서 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카 프라이스라는 게 다들 웹에서는 안 되셨잖아요. 인사이트 하시는 게. 네. 근데 제가 PC 버전에서 한 개 했더니 자동 저장이 되어가지고 불러왔더니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가 교사 목록에서 인사이트 분석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 카 프라이스에서는 인사이트 안 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네. 카 프라이스라는 시트로 오실게요. 잠깐 저는 지금 교사 파일을 아까 했는데요. 이거는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 계속 진도 나갈 거면 선생님, 이거 조금 해야 되는데. 교수님, 네. 교사 목록은 제게 놓으시고 이제 이걸로 하실게요. 그러면 갖다 집어 불러오게 해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네. 미안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엑셀 메뉴를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와플에서 앱 시작 관리자가 나옵니다. 웹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관리자 이렇게 목록이 뜨실 거예요. 그리고 검색이나 도움을 정할 때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주시면 되시고, 자, 우리 그룹 모양 보시면 얘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해보시면 파일 이름이라든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버전 기록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얘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저는 34분 전, 46분 전이 보입니다. 저는 46분 전 같이 보실게요. 그랬더니 인사이트가 없어요. 인사이트 시트가 없죠. 네. 그리고 34분 전 볼게요. 클릭을 하면 인사이트 분석이 있어요. 47분과 35분 전 사이에 제가 인사이트를 해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 이거 인사이트 없는 걸로 할 거야 하시면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이렇게 하시면 복원을 하시면 인사이트 적용이 안 된 작업을 안 한 상태로 돼요. 이게 우리가 웹 버전이 좋은 게 여러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죠. 공동 작업을. 그런데 그 작업이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버전 기록에 들어와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으세요. 이런 기능도 있다. 잘못했을 때 되돌리는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히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복원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아시면 되세요. 문서로 돌아가기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박일라 교수님 혹시 여셨나요? 아직 열고 진행할까요? 있어요. 아직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되죠?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오류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어, 그러시면 이 우리가 파일에 이 이름의 파일이 이미 있으므로 코파일럿 제 파일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기존 파일의 새 버전을 추가하거나 둘다 유지합니다. 그래서 바꾸기로 했었는데 내 파일. 원드라이브에 먼저 올리시고 네, 한번 원드라이브에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다른 걸로 한번 가볼게요. 다른 건 되게 쉬워가지고 인성재 교수님께서는 PC 버전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앱, 네, 저는 앱으로. 앱으로 웹이 안 돼요. 예, 예, 예. 되는 걸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자, 저장을 할게요. 데이터 인사이트에 표시해 달라고 해서 인사이트 시트를 또 그리드에 추가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마이크를 켜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이 4만 이상인 항목을 찾아서 노란색 배경, 빨간 글씨로 강조해줘.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톡이래요. 우리 줌 채팅창에 한번 같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마이크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텍스트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자, 그랬더니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네, 수식해서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4만인 이상인 것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그 4만 이상인 수식을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채우기 노란색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글꼴을 빨간색 바꿔주셔야 되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 하나의 컴퓨터만으로도 바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나오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캡처해가지고 한번 올려서 보실게요. 응?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되시면 어? 어? 다르게 조금 바꾸셨나요? 매출이 4만 이상인 항목을 찾아서 했는데 이렇게 넣으시나요? 장성경 교수님. 아하, 틀려요. 매출이 4만 이상인데? 아니, 줌에 주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거든요? 예, 잠시만요. 저 줌에 한 거 복사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나오지? 음? 똑같네, 똑같네요. 그럼 맞네요. 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매출이 4만 이상인 항목을 찾아서 얘는 셀리 프라이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해야 되나 봐요. 얘가 왜 같은데 왜 다를까요? 같은데 왜 다르지? 또 당황스럽네요, 제가.
저는 드디어 열렸습니다. 아, 공짜가 축하드립니다. 됐어요. 네네. 예. 잠깐만요. 되돌려서 매출이 4만 이상인 항목을 찾아서 빨간색 글씨, 노란색 배경으로 바꿔줘. 이게 마이크랑 지금 텍스트랑 약간 다르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도 마이크를 키우셔, 제가 조용히 하고 있을 테니까 되돌리기, 여기 되돌리기 하셔가지고 마이크로 그 프롬프트를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매출이 4만 이상인 항목을 찾아서 노란색 배경, 빨간 글씨로 강조해 주세요. 아까랑 똑같아요. 매출이 4만 이상을 찾아서 파란 배경, 빨간 글씨로 강조해 주세요. 돼요? 왜? 똑같아요? 음, 음,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신가요? 이은정 교수님은 혹시 프롬프트가 다르게 되어 있으신가요? 이은정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성현 교수님 되셨고요. 제가 원한 건 이거였거든요. 셀링 프라이스에서 4만 이상인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제 목표인데 지금 그 김수명 교수님이나 아니면 처음에 했던 텍스트 복사해서 붙여 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넣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매출이 4만 이상인 항목을 찾아서 노란색 배경, 빨간 글씨로 강조해 주세요. 제가 그것까지 아직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정성현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네요. 매출이 4만 이상인 항목을 찾아서 노란색 배경, 빨간 글씨로 강조해 주세요. 매출이 4만 이상인 항목을 찾아서 경청 중이고 글씨가 안 써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했더니 모든 거를 다 바꿨는데 이게 셀링 프라이스만 바꾸라고 그렇게 조건을 넣나요? 매출이 셀링 프라이스 아닌가요, 박일라 교수님? 근데 나는 전체를 다 해줬네. 매출이란 말을 안 썼나? 예. 이렇게 위에 보시면 초록색이 있죠? 이게 네. 내가 프롬프트를 말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보세요. 매출이라고 했어요. 근데 셀링 프라이스를 어, 잡고 있었는데도 전체 다 해줬어요. 아, 2월부터. 얘가 조금 자기 마음대로 읽나 봐요. 안 네. 돼요, 윤정수 교수님. 아, 네, 네. 그러면 다른 거 넘어가요. 되는 거 다시 넘어가 볼게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보셔야죠. 예. 윤정 교수님의 텍스트 넣었더니 또 나오신대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볼게요. 판매 가격에서 가장 높은 금액 5개만 파란색 글씨로 바꿔줘.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오타난 건 얘가 듣는데, 예, 이거 지울게요. 앞에 거는. 이렇게 텍스트를, 프롬프트를 조금 정리를 하셔서 보내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제 거 보고 드릴게요. 이렇게 파란색 글씨 이렇게 되어 있죠. 상위 5개. 적용 눌러서, 저 여기에서, 필터를 해서 상위 10개를 한번 해볼게요. 확인 한번 김재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제 네네. 거 그 줌 채팅창에 나와 있는 거, 제 거, 그것이 네. 원하는 답인가요? 예, 네. 이거, 제가 그거 하려고 한 게 얘예요.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4만 이상일 할 때 40,000안 하고 4하고 한글로 만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글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나왔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 한번 볼게요. 셀링 프라이스에서 10개만 했는데 5개만 가장 높은 거 5개만 파란 글씨로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5개 해서 가장 높은 거 5개만 파란 글씨로 바꿔줬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께서도 제가 말 안 하고 있을 거니까 텍스트나 아니면 마이크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 파란색 글씨 바뀌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확인하실 때는 셀링 하신 분들 보실게요. 셀링 프라이스를 클릭을 합니다. 제목은. 클릭하셔가지고 숫자 필터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아니면 여기 숫자 필터 하시면 상위 10개 그냥 이거 하는 것보다 상위 10개 되어 있으니까 클릭을 하시면 5개를 한번 해볼게요. 5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상위 5개만 필터 처리를 돼서 보여줍니다. 파란색 글씨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필터 해제하실 때는 셀링 프라이스에서 필터 해제 클릭만 해주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셀트 해제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 필터 클릭을 하시면 셀링 프라이스에서 아, 필터 해제라는 메뉴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활성화되어 네네.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5개 파란 글씨 하긴 했는데 찾기 힘들어 하시면 여기 셀링 프라이스 여기 클릭을 하시면 숫자 필터 나옵니다. 성이 10이라고 했는데 클릭을 하셔가지고 5 하셔가 6을 저는 6을 한번 해볼게요. 6 해서 확인하시면 하나는 빨간 거죠. 5개만 해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 해제할 때는 클릭을 하셔서 셀링 프라이스 깔때기 모양이 생기실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필터에서 해제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판매 가격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줘 해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게 웹이어가지고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이는 감이 있거든요.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코파일럿 옆에 가입표를 눌러서 코파일럿이 없어졌는데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홈 버튼 누르시고 홈 버튼? 네. 예, 오른쪽 마지막에 아, 코파일럿 버튼이 있습니다. 뭐를 눌렀다고요? 저도 없어져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 홈에서 이렇게 X 하면 홈 클릭을 하시고 코파일럿 버튼이 있으십니다. 거, 그럼 열리실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갔나 봐요. 없어요. 돋보기까지밖에 없어요. 저도 코파일럿 위에 거 다 없어져서 다시 하고 있어요. 돋보기까지밖에 없어요. 전체 화면으로 해주셨나요? 네? 전체 화면?
네, 전체 화면으로요. 상을 전체 화면으로 하시고 이 네. 메뉴는 넣으세요. 파일, 홈, 파일, 삽입, 네네네네. 페이지 네. 레이아웃. 이 메뉴는 보이세요? 네네. 표 디자인까지 보이는데, 돋보기까지밖에 안 홈 보여요. 클릭을 홈에서. 해보세요. 네, 홈 했는데, 돋보기, 지금 보이네요. 네, 이게 감사합니다. 아마 작아서 이렇게 창이 네, 작으면 이렇게 숙여져서 네, 보이실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음,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판매 기준 가격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줘 한번 해보세요. 잠시만요. 또 다시 한 번. 내림차순이 높은 금액에서 낮은 금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정렬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높은 금액은 캘리포니아 베이스 페라리에서 나온 게 제일 비싸네요. 네, 장성현 교수님께서 제일 빠르십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또 조금씩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 열 중에 클래스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값만 보여주는 필터를 걸어줘. 해서 한번 해줄게요. 어, 모델, 모델이라고 했는데 1로 해놓고 얘가 적용이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적용되네요. 약간 오타에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그 프롬프트 그랬더니, 저희도 주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예. 해주시면 우리는 실습을 못해서. 제가 하고 실습하는 걸로 아, 해드리려고요. 네네네네. 이게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도중에 들으니까 다 고개 숙이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맞는 것 세 같아요. 번, 네 번 설명을 해드려야 돼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필터 다시 걸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실행 취소 한번 할게요. 실행 취소 한번 해가지고 모델 열 중에 자,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모델 C열이 모델 관련이죠. 그랬더니 클래스가 들어있는 건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거의 메르데스 이쪽이죠. 여기까지 나오셨죠? 안 나온다 하시면 저처럼 처음에 다 이게 숨겨져 가지고 안 나온다 하시면 실행 취소하셔가지고 다시 프롬프트를 넣어서 명령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 표시를 해주셔야지 다음으로 또 넘어갈 겁니다. 네. 김수민 교수님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김수민 교수님께서 감수 써가지고 수식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셨죠?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실 때 훨씬 우리가 코파일럿을 아니요. 활용하니까 잘 되지 않나요? 네, 마이크 키세요. 그러니까요. ITQ 공부할 때 하고는 안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ITQ 포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최재한 교수님, 예, 최재한 교수님도 되셨고 박리라 교수님 되시죠? 아,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속이 편안합니다. 네, 저도 속이 편안합니다. 자,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필터 걸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 할 거예요. 네. 자, 바디에서 SUV 것만 보고 싶어. 해서 한번 해볼게요. 바디열에 SUV만 적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 이렇게 나오죠. 네. 적용 나왔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또 여기에서
하시면 또 할 거예요. 컬러에서 블랙인 것만 필터로 걸어줘. 별로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쿠바에서 블랙, 제 프롬프트는 쿠바에서 블랙인데, 제가 알아가지고 컬러로 바꿔줍니다, 지금. 예, 적용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블랙 컬러인 J열의 블랙만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됩니다. 개수가 10개네요. 10개. 10개를 어디 써봤냐면, 제가 드래그 했어요, 여기. 드래그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하단에 보면 평균이 나오고, 개수가 나오고, 합계가 나와요. 보이세요? 조금만 글씨로 나옵니다. 평균, 개수, 합계. 자, 여기에서, 그러면 셀링 프라이스를 이게 블럭을 설정을 하면 평균이 16,605고, 개수는 10개고, 합계는 16만 6,050이다. 라고 보이죠? 지겠죠? 우리가 합계를 안 눌러도 되죠? 이렇게. 안 눌러도 됩니다. 블럭만 설정하면 되죠? 혹시 이거 하신다고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셀링 프라이스에서 가격만 선택을 하시고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평균 개수 합계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0%, 150% 보이세요? 이 크기로 할까요? 이 크기가 낫겠나요? 잘 보이네요. 그쵸? 그쵸? 너무 큰데? 75. 75는 너무 작고 한 90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그냥 작네요. 오른쪽 하단에 평균 개수 합계가 안 나오는데 그 끝까지 가야 되는 이 거예요? 블럭을 설정하셔야 돼요. 블로그 설정하면 나와요. 네, 블럭 설정하면 하단에 조그맣게 보이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컬러까지 필터 걸었습니다. 필터 걸었고, 자, 컬러 필터를 해제해줘. 한번 해보십시오. 컬러 필터를 해제해줘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여기 J열에 있는 색깔을 다 넣습니다. 컬러 필터 그리고 해제하죠. 위에는 뭐였어요? 컬러 필터를 하는 거였어요? 예, 예. 컬러에서 블랙인 것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컬러만 필터를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클래스도 해제가 되었고요. 모델에 우리 클래스인 거 했잖아요. 해제가 되었고 SUV도 해제가 되었고 컬러도 해제가 되었고 지 마음대로네요.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 엑셀에서 손으로 당시 했을 경우에 필터 해제 이렇게 하시면 SUV나 클래스는 그대로 있거든요. 코파일럿이 잘 안 먹는다 싶으시면 이거 여기에서 이 컬러 쪽에서 그 깔때기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깔때기 모양은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쿠바? 쿠바가 아니라 저 오타 났어요. 컬러인데 쿠바 이렇게. 제가 쿠바라고 들었나요? 예, 컬러는 없네요. 제가 아무튼 컬러라고 해야 되는데 쿠바라고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시면 뒤로 하셔가지고 컬러만 조금 한번 해제해 볼게요. 컬러 해제해 보시고 우리 여기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델도 해제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직접 바디도 한번 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디 클릭 보이시죠? 여기 바디 클릭하면 바디 필터 해제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자,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같이 드릴게요.
트랜스미션 여기죠. 트랜스미션에서 오토매틱인 것만 보고 싶다. 한번 해볼게요.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매뉴얼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했죠. 이렇게 오토매틱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제 트랜스미션에서 오토매틱인 것만 보고 싶어 한번 해볼게요. 블랙. 우리 그런 거 있죠. 어, 대치열을 바꿀 때 쓰는 수식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코파일럿 활용 한번 해볼게요. 코파일럿 한번 확인해 볼 건데 트랜스미션에서 우리 오토매틱이라고 걸어줬잖아요. 그 근거에서 이 오토매틱을 세미 오토매틱으로 한번 바꿔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용이 쫙 돼야 됩니다. 드릴게요. 채팅방에 드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적용됐어요. 예. 우리 대치어만 만들 때 단어를 바꿀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냥 우리 요청 그 직원한테 야, 이 단어로 한번 바꿔볼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시겠죠. 트랜스미션에서 오토매틱은 아직도 하고 있네요. 꽤 오래 걸리는데요. 혹시 창을 조금 많이 열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지금 엄청나게 열어놔가지고 저도 조금 닫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장 교수님도 되셨고, 김수명 교수님은 안 바뀌었는데요? 아직 안 누르셨나요? 예, 네, 장성현 교수님도 되셨고, 네, 아, 오토매틱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 세미 오토매틱 두 번 된 거예요? 차례대로. 네네. 네네네. 오토매틱으로 필터 한 번 걸어주고, 그 네네네. 오토매틱을 세미 오토매틱으로 단어 변경해주고. 네, 최재한 교수님 그 위에 캡처가 마지막에 그겁니다. 맞죠? 최재한 교수님 그 위에 게 그게 맞죠? 네, 맞아요. 지장 교수님께 맞으세요. 그 위에 게 제 거잖아요. 저도 세미 네, 예. 오토매틱이 바뀌었는데 아닌가요? 아, 맞네요. 바뀌었네요. 아니 또 안 제가 되면 더 뭘 불안해서 맞을까요? 그 위에 거 보셨을 거예요. 제 두 개 연달아고 해서 예. 박일라 교수님도 되셨고, 감사합니다. 네, 박일라 교수님도 되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 해제할 거예요. 표에 적용된 조건 부서식과 필터를 모두 초기화해줘. 에이, 이해 안 되냐? 좋아, 수고했다. 표에 적용된 조건과 조건 부서식과 필터를 모두 초기화해줘. 표라고 밖에 표에 꺼야 되네요. 표에 적용된 조건 부서식과 필터를 모두 초기화해줘라고 한번 할게요. 표에 좋아, 수고했다. 좋아. 아, 그랬더니 색깔 지정한 것도 다 초기화됐고요. 그리고 필터 걸렸던 거, 그리고 바뀌었던 거, 이름 바뀐 거, 그런 거 다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피벗 테이블 한번 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매출 모델과 연도 기준으로 분석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저는 잘 사용을 하지가 않는데 그렇게 그 분석하는 쪽으로 다 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피벗 테이블 사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정리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약, 필터링, 정렬, 계산 필드 추가, 차트 생성 이런 게 강력하다고 합니다. 한번 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새 시트에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시트 이름 바꿔볼게요.
이렇게 쭉 나오실 거예요. 보시면 이게 보통은 우리가 가로열과 세로열 두 개만 이렇게 그 메뉴가 있어요.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연도, 연도의 값이 이렇게 있죠.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링 프라이스 판매가와 모델명이 있어요. 판매가는 여기 3에서 45,544까지예요. 그리고 모델은 1 시리즈부터 쭉 저기 끝까지 보시면 비어 있음까지가 있는데 뭐가 데이터에 비어 있는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비어 있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부 오류가 생긴다고요? 오류 생기시는 교수님 2번 남겨주세요. 2번. 김수명 교수님 2번 생기시고 저는 생성 중임, 현재 생성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그러시면 모르겠어요. 여기 카프레이스에서 하신 거죠? 왜 오류가 생길까요? 아니요, 저 지금 웹이에요. 저도 지금 웹이에요. 인사이트 말고는 여기 다 됐었거든요. 웹에서도. 저도 오류됐어요. 라고 하시면 최재한 교수님이시죠? 다른 교수님도 오류가 생기실까요? 저는 됐어요. 되셨고 네. 조금 이게 조금 복불복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일단 카플레이스로 한번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보십시오. 명령. 네, 앱도 됐고 임성주 교수님도 되셨고 자 되신 분들은 피벗 테이블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연도는 모두 선택하시지 마시고 2010년부터 14년도까지만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연도에 이 꺽쇠 있죠? 얘를 필터를 열으셔가지고 모두 선택 말고 2010 해서 적용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2010년부터 14년 그리고 총 합계까지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리고 셀링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판매 금액은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대로 해주시고 모두 선택 다시 할게요. 레이블 피트. 모두 선택해서 이 판매 금액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좀 많긴 하지만 클릭해서 한번 할게요. 빠진 부분도 있네요. 45,544까지 해주시고 우리 쭉 밑에 보시면 그 45,054였나요? 45,538, 540까지는 판매 가격이고요. 매출이죠. 매출 가격인데 그 매출 이하 1 시리즈부터는 모델명이에요. 차량 모델명. 모델명에서 CC 슈퍼 아니 C 클래스 있거든요. C 클래스 찾으니까 또 없네요. C C 클래스만 C 클래스 300 C가 아니네요. 클래스 300, 500까지만 두 개만 선택해서 적용까지만 눌러볼게요. 아하, 연도. 자, 이 판매 금액 다시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판매 금액은 체크 다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해서 적용 한번 누르겠습니다. 모델명, 모델명 C 없나 봐요. 어, C 했는데 모델명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할게요. 판매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제일 위에 여기 셀링 프라이스 아, 보면 셀링 삼각형이 프라이스요? 있죠. 아, 얘가 네네. 모델명과 셀링 프라이스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 네. 예, 연도는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얘는 셀링 프라이스와 모델을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판매 금액은 다 선택을 하시고 어디 있지? 제일 끝에로 한번 가볼까요? 아, 제일 끝에가 아닙니다. 클래스 C. 음. 없으면 아는 걸로 할게요. 아는 차 찾아볼게요. 캐년 C에서 카미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차죠. 카미 솔라라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 이 판매 금액에 관련된 거에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요. 자,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을 하시고
한번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카미 말고 가장 유명한 차가 뭘까요? 제가 이 차를 좀 잘 모르긴 합니다. 추천해 주세요. G 클래스. 5 시리즈요. 5 시리즈? 5로 보면 될까요? 네, 5 시리즈. 5? 숫자 5인가요? 영문 5인가요? 숫자 5. 숫자 5. 오. 이거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5 시리즈. 감사합니다. 까딱하니까 다시 적용이 안 돼가지고 좀 빠르게 클릭을 짝짝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시리즈 이렇게 해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 시리즈에 관련된 게 이렇게 뜨고요. 금액에 대한 것도 이렇게 뜨고 연도별로 금액별로 시리즈 모델별로 해서 총합계까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음, 음, 열 추가하는 거 할 건데 자, 우리 카 프라이스라는 이게 데이터에 있는 애 시트로 갈게요. 카 프라이스라는 데이터 있는 애로 가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우리 이걸 할 거예요. 모델에서 S 클래스를 확인하는 열을 추가해줘라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드릴게요. 추가해줘 하면 열을 추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함수가 넣으실 거예요. 함수가 넣으실 건데 우리는 열 삽입만 하면 이게 보이시죠? 열 삽입만 하면 열 삽입하면 우리 셀링 프라이스 옆에 있는 열에다가 이거 이렇게 넣을 겁니다라고 보이십니다. 이 복사를 해서 함수를 복사해서 하셔도 되시지만 우리 코파일럿은 이 가장 장점이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거 하면 자, 짠, 짠 나와라. 왜 안 넣지? 다 된 게 아닌데 다시 해줘야 혹시 자, 열 삽입 다시 넣을게요. 적용 안 됐습니다. 바로 열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되시면 열 삽입. 어, 어디 갔냐? 혹시 되시나요? 되셨습니까? 안 되면 네, 됐어요. 네, 저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전 아니야.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겁니다. 삽입이 저 안 됐어요. 저처럼 안 되면 될 때까지 집요한 여자입니다, 제가. 그렇진 않고요. 저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는 넣었다고 왜 안 들어갈까요? 당황스럽네요, 또. 그리고 하실 때 되도록이면 이 데이터 있는 아무 곳이나 있는 상태에서 셀이 있는 상태에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짠 보여요? 보입니다. 네, 되셨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이 클릭을 해서 손을 떼니까 사라져요. 그래요? 다른 교수님께서는 되시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여기 열 삽입 이게 버튼을 클릭을 하려고 하니까 생성이 되는데 하면 이렇게 글자가 다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 됐대요. 어디에 숨겨져 있나 봐요. 지금 저한테는 안 보여주고 자기가 자기가 이게 다시 하고 한번 해보셔야 알아서 되나? 예, 넘어갈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애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리 연추가 조금만 시간 더 할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떤 거 할 거냐면 예 아니요 저는 했다고 치고 할게요. 그 13개월 평균값이 여기 13M TH 그 13개월 평균값이 M열입니다. M열 여기에 가격과 판매 가격, 셀링 프라이스의 가격의 차이를 보고 싶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수가 한번 해볼게요. 아, 또 안 되네요. 확인해줘가 아니라 확인 빼버릴게요. 아니,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추가해줘. 열 추가해줘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열 추가해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이거 안 되거든요. 저한테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들은 되실 겁니다. 아,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네, 되셨으면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갑니다. 아, 어, 끝나가죠. 자, 이거만. 아, 그렇다고 하면, 자, 네, 차이를 보면, 양수가 그 색깔이 같아가지고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할 겁니다. 프롬프트를 줄 겁니다. 빨간색이 같아서 눈에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음수는 빨간 글씨로, 양수는 파란 글씨로 바꿔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값도 없는데 적용 값이 나오네요. 다 됐대. 변경 다 했대요. 뭐 없는데. 교수님들 되시죠? 자, 제가 한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면 이렇게 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실 거예요. 나오실 거죠? 나오죠? 나오시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